프로농구 안양 KGC와 원주 동부 경기입니다. KGC가 4연패를 끊고 2연승 중에 있죠. LG와 삼성을 상대로 2연승 중에 있으며 직전 삼성전에서는 96대 66으로 크게 이깁니다. 이날 센터 김철옥이 2m 2cm죠. 김철옥이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며 삼성전에서 16분 후 출전 시간 동안 13점을 해주며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결과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사이드에 약한 면이 있죠. 하지만 어세근의 기복은 여전하며 오늘 상대하는 DB가 인사이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라 김철옥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따라서 동부도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앞선 LG나 삼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최근 용병들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재도나 전성현 등 국내 자원들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 어세근만 조금 더 가세하면은 KGC도 충분히 연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동부는 직전 KCC전에서 84대 8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KCC 골게터 송교창의 컨디션이 다소 좋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두경민이 19득점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리고 윤호영이 허리 통증으로 결장한 가운데도 KCC를 잡아내 이 상승세를 오늘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윤호영이 출장하죠. 다시 또 최근 용병 저스틴 녹스와 메이튼마저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었으며 윤호영의 출장으로 인해 확실한 골밑 장악 능력을 기대할 수 있어 직전 맞대결에서도 크게 승리한 안양 KGC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DB가 부상자들이 계속 복귀하면서 전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용병 메이튼이 어느정도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덩달아 녹스까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KGC는 골밑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고 오색은마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동부가 원정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159.5점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양 KGC가 아마 마헨을 받을 것 같은데 한 3.5점 정도 마헨을 받으면 마헨 동부 브랜승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SK와 KT 경기입니다. 일명 통신사 더비로 불리죠. SK는 직전 경기에서 대여 KCC를 낚아내며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물론 KCC에 송교창이 없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안영준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며 특히 4쿼터에 집중력을 발휘해 역전할 수 있었죠. 이날 경기에서는 미네라스 위력이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교체설이 나돌았던 미네라스가 30득점을 해주며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선영과 최준용은 부상으로 결장하고 김민수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SK로서는 완전한 전력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미네라스가 활약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빠른 공격 전개에 장신 포워드들의 활약으로 경기를 운영하던 SK 스타일 농구에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팀의 대결이 항상 팽팽한 흐름을 유지하고 접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후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KT의 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직전 모비스전에서도 88대 92로 패하죠. 이로써 3연승 이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용병 브라운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혹평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팀 분위기마저도 별로 좋지 않겠죠. 특히 모비스전 이전 창원 LG에게 홈에서 패한 점은 역시 4쿼터에 역전당하며 패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을 최근 두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줬죠. 또 브라운과 클리프 알렉산더가 상대 외국인 선수와 매치업에서 초반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KT에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득점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수비력이 약해 실점을 많이 내주는 점, 그리고 턴오버도 많이 기록한다는 부분들이 KT에게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병들이 신장 열세가 있다는 점도 KT에게는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최근 다소 부진하지만
인사이드에서 강점이 있는 SK 위니와 내외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미네라스를 상대로도 용병들이 고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공격진의 위용을 되찾은 SK가 오늘 KT를 상대로 좋은 공격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난타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SK 공격력의 회복을 믿고 167.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충전되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활발한 공격농구 진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주 KCC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빅매치죠. 1위 자리를 수성해야 되는 KCC와 3위에서 2위로 올라가고 싶은 오리온 간의 맞대결입니다. 막강 KCC가 송교창과 김지환 효과로 인해 최근 2연패에 빠졌죠. 오늘도 배당은 KCC 완벽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배당대로 흘러갈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KCC가 모두 승리했죠. 전주 KCC가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연승 흐름이 끊긴 가운데 직전 동부를 상대로도 클러치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며 2연패에 빠졌죠. KCC 하면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우위를 보이며 강점을 가져왔던 팀인데 최근 클러치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이정현과 유현준이 턴오버를 11개나 기록하면서 공격의 완성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한 패인이 되고 있죠.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김지한이 허리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KCC 입장에서는 상대편 2대성을 막을 만한 자원이 없어 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 용병 데이비스 활약이 주춤한 점도 KCC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죠. 따라서 라거나 출전 시간이 늘면서 라거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어 그동안 각 쿼터를 분배하며 좋은 합을 보여줬던 용병의 흐름마저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KCC가 연승을 이어오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는 분위기죠. 최근 연패를 맞아서 용병의 페이스 붕괴 그리고 상대 주축 선수를 막아낸 수비 자원의 부상 그리고 주축 공격 자원들의 실책이 겹치면서 KCC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고양 오리온은 직전 전자랜드에게 승리를 하면서 2연패의 흐름을 끊어내고 모비스 뒤를 바짝 쫓고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은 장신 위디의 교체가 확정됐다는 부분입니다. 위디의 교체가 확정되면서 최근 위디가 흐름이 좋지 않죠. 높이에 대한 강점은 여전한 팀이지만 위디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치면은 이승현과 로슨의 득점력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대성과 임종일, 한호빈 등의 득점력도 가세해야만 오리온이 KCC를 넘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흔들리는 전주 KCC보다는 오리온 쪽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보아도 이승현의 득점력이 물에 올라 있어 이를 막는 송교창 역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KCC의 수비가 헐거워진 틈을 타 허일영의 외곽보도 한번 터질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플러스 2.5점 핸디를 오리온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3.5점을 줬네요. KCC에게 마이너스 3.5 핸디를 줬는데 이 부분은 오리온이 확실히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자농구 하나원큐와 BNK 서무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2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죠. 직전 삼성생명에게 91대 88로 승리하면서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어낸 하나원큐와 직전 KB스타즈에게 패하면서 다시 연패 수렁에 들어서고 있는 BNK 간의 경기입니다. 하나원큐가 직전 경기 승리를 통해 어떤 흐름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일전이라는 생각입니다. 9연패 탈출의 수훈 갑은 역시 강희슬이죠. 팀의 주포이며 주전 포워드로 나서고 있는 강희슬이 28점을 기록하며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지연과 양인영 등의 경기력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하나원큐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거하라의 부상 복귀는 어리무중이죠. 현재 강희슬을 제외한 신지연이나 양인영의 공격 페이스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원큐로서는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에서는 하나원큐가 BNK를 상대로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BNK는 우리은행을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줬지만 다시 삼성생명과 KB스타즈에게 패하면서 연패 늪에 빠져들고 있죠. 역시 BNK는 수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진안을 제외하면 인사이드에서 어느 누구도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원큐는 원래 빠른 농구와 공격 농구를 통해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팀이었으나 최근의 흐름은 안혜지와 노현지가 거의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고 진안과 콤비를 이뤄 공격의 선봉이라는 섰던 구슬 역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공수 양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또 BNK가 조직적인 팀 디펜스가 잘 이루어지는 팀도 아니죠. 따라서 강희슬이 돌아와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주고 이와 더불어 기존 선수들의 활약마저도 상승세로 돌아선 하나원큐를 맞아 열세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원큐가 BNK 수비를 공략해 압도적인 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마이너스 2.5점 핸디까지도 하나원큐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자 배구 OK저축은행과 KB손해보험 경기입니다. OK저축은행이 직전 대한항공에게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3연승의 흐름이 끊겼죠. 특히 펠리페가 20%대의 부진한 공격 성공률을 선보이며 단 4득점에 그친 것이 패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펠리페의 이번 시즌 경기력 기복이 매우 좋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KB를 상대로는 펠리페가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KB 손보만 만나면 펠리페가 헐헐 날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춤했던 송명근마저 경기력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OK저축은행이 좌우 공격 조합이 기복 있는 흐름을 끊어내고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KB손해보험은 직전 현대캐피탈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최근 현대캐피탈과의 일정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케이타가 29점을 득점했으며 트리플 크라운에 가까운 활약을 펼쳐줬죠. 다만 지난 OK저축은행과 맞대결에서는 케이타가 42%대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펠리페가 63%대의 공격 성공률을 선보여 공격 성공률 면에서 펠리페가 완승한 분위기죠. 또 케이타의 반대편 날개에 김정호가 발가락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제 몫을 다해줄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그렇지 않아도 집중되는 케이타에게 좀 더 많은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공격 전개로 인해 OK금융에게 차단당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OK금융을 상대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KB 그리고 김정우마저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OK그룹이 좌우 날개의 공격 조합과 효과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센터진의 높이 또한 OK금융그룹이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OK금융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KGC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도로공사가 3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는 직전 현대건설을 셧아웃으로 잡아내면서 3연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인삼공사는 흥국생명에게 셧아웃패를 당하면서 2연패의 흐름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2연패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을 상대로 한 2연패이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IBK에게 셧아웃 승을 제외하면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KGC 인삼공사에게는 오늘도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2일간의 휴식으로 인해 KGC가 충분히 충전하고 많은 연습을 하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지만 리시브 효율 면에서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국내 자원들은 득점 생산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센터진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첼시 박정아 쌍포가 꾸준한 득점을 생산해내고 김명옥과 문정훈의 리시브 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불안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세트 2고음마저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3연승 흐름을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KGC 인삼공사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도로공사가 3대1로 승리를 가져온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마이너스 1.5 핸디까지도 도로공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